디스크가요, 굉장히 흔한 병 중에 하나죠.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, 그리고 이것이 또 재발을 잘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. 처음에 디스크가 조금 생겼을 때는 그 디스크가 좀 팽창돼가지고 약간의 통증을 느낄 때, 그때 이제 보통 병원들을 찾아오시게 되는데,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하고, 뭐 이렇게 견인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들 좋아지십니다. 네. 그러면 좋아졌을 때 내가 디스크가 왜 생겼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몰라요. 원상복귀로 돌아가게 되죠, 생활이. 네, 네.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재발이 올 때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러다 보면 이것이 만성 통증으로 연결이 돼서 항상 허리가 아픈 사람으로 변하기가 쉽고요. 어떤 경우는 이것이 그 당시에 재발이 세게 오다 보면 디스크가 터지면서 옵니다. 터지면은 그것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죠. 네.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. 그럴 때는 이 신경 마비까지 와버릴 수가 있고요. 어떤 경우는 그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까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초기 때 느꼈을 때 치료가 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디스크 이거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. 재발하면요 하반신 마비까지도 올 수도 네. 있답니다. 예, 맞죠? 네. 무섭죠, 무섭네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디스크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까? 디스크가 생긴 근본 원인을 네.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예방해야 되겠죠. 네. 한번 치료가 됐다고 멈추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운동을 한다거나 무리한 운동, 또 평소에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자꾸 자세가 안 좋다거나 또 허리나 근육이 자꾸 조직이 약해져가지고 디스크 잡아주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디스크가 잘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시는 것이 바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.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? 예, 수술은 뭐 절대 하지 말라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상당히 이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의사들 사이에서도요, 너무 디스크 수술을 많이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디스크라는 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. 네.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과연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보통 얘기하는데요. 그 기준이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에,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네, 디스크가 심한 경우. 네. 그런 경우 수술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대변과 소변에 장애가 오는 경우. 예, 뭐 소변 보는데 힘들거나 대변 보는데 힘들거나 이런 데는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. 그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열심히 이제 뭐 운동 치료나 이런 치료를 잘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.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수술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디스크라는 게 재발이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디스크가 있으니까 튀어나온 거 잘라내면 완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. 많은 부분에서 다시 튀어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수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. 또 이게 수술을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 허리를 지탱해주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데가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거든요. 근데 이 근육과 인대가 척추뼈를 잡아주고 디스크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. 수술 후에 이 근육과 인대가 약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수술을 하는 것도 문제고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다 난 거다. 수술만 하면 끝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뭐 필요 없는 수술을 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 디스크 수술을 한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 중에서 허리를 괴롭히는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. 아, 그런 걸 조금 피하셔야 되는데요. 일단 밥상을 받으실 때 이렇게 좌식 상태에서 네.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예. 가능하면 식탁에서,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시는 것이 훨씬 더 허리에 무리는 덜합니다. 우리가 물론 이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디스크가 잘 걸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의자에 앉는 것도 사실 오래 앉아 있는 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해 볼 때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는 게 훨씬 더 무리가 좀 적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의자에 앉으셨을 때도 약간 10도 정도 뒤로 기대 앉는 것. 그 상태가 디스크의 압력을 좀 낮추는 그런 앉아있는 자세라고 봅니다. 바닥에 앉으셨을 때는 가능하면 좀 벽에 기대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 허리 부분에다가 쿠션이나 또는 뭐 수건 같은 걸 말아가지고 좀 받쳐주시면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
다리를 좀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를 좀 무릎을 세워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줌마 다리. 아줌마 다리처럼. 네.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한쪽만 오래 있는 건 안 좋죠.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네.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느 자세든 간에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자꾸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. 네. 그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사실 무리가 가고요. 또 흔히 있는 게 TV 보는 거잖아요. TV를 보면서 그냥 바닥에서 앉으셨고 TV를 보다가 한 자세를 오랫동안 있다 보면 1시간도 훌쩍 넘어가잖아요. 그럴 때 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 요즘에는 또 핸드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뭐 걸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, 스마트폰하고 허리 디스크에 연관이 좀 있습니까? 네. 허리만이 아니라 목도 관련이 있는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죠? 네, 네, 맞습니다. 많이 지금 통계를 보면 연관성이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.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디스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면요. 2009년도만 해도 한 1년당 한 225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는데 5년 만에 한 27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. 보면은 목 디스크가 한 29% 늘어났고요. 허리가 한 18% 정도 늘어났습니다. 와. 바로 이거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그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안 좋은 자세로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. 예.